1996년 개봉한 영화 솔드아웃에서 터미네이터로 활약했던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아들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받고 싶은 터보맨 장난감을 구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아버지 역할을 맡았는데요. 미리 선물을 준비하지 못하고 크리스마스가 다 돼서야 장난감 가게로 달려갔지만 부족했던 물량으로 품절이 발생했고 수소문을 통해 장난감을 구하는 사건을 그린 코믹 영화였어요. 이 이야기는 실제 사건을 바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1993년 미국에서 TV 시리즈인 파워레인저가 어린이들 사이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끄며 부모들이 크리스마스 시즌에 너도나도 파워레인저 왕구를 구하고 싶었는데 수요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물량으로 결국 구입 경쟁이 과열되며 사회적인 이슈가 되었어요. 당시 개인적으로 이 영화를 보면서 놀랬던 부분은 엄청난 규모의 장난감 가게였는데요. 문방구를 뒤져가며 장난감을 구매했던 시절에 창고형 장난감 매장은 문화적인 충격이었죠. 미국이 거대한 장난감 천국으로 발돋움할 수 있었던 건 오늘 말하고자 하는 이 기업 토이저러스 덕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국에서는 2007년 롯데쇼핑과 라이선스 계약을 통해 마트 방문으로 쉽게 찾아볼 수 있지만 본고장 미국에서 2018년 파산을 통해 800여 개의 매장을 폐점했습니다. 1948년 창립 후 70년간 장난감 왕국으로 지낸 토이저러스에게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다른 시기에 비해 출생률이 현저하게 상승하는 시기를 베이비붐 시기라고 하고 그 사이에 출생한 사람들을 일반적으로 베이비붐 세대라고 불러요. 미국은 2차 세계대전 직후인 1946년부터 1965년 사이를 베이비붐 세대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의 경우 1955년부터 1963년에 많은 인구가 태어났죠. 토이저러스의 시작은 이 베이비붐 시대가 돌입했던 1948년으로 올라갑니다. 창업주 찰스 라자러스는 1923년 미국 워싱턴 DC에서 태어나 2차 대전에 징집되어 통신병으로 근무해요. 전쟁이 끝나고 고향에 돌아온 라자러스는 장사에 뛰어들기 시작합니다. 자본금 5,000달러를 가지고 자신의 집 1층에서 자전거 가게를 오픈하는데 이 자전거 가게가 바로 토이저러스의 시작입니다. 라자러스는 베이비붐으로 급격하게 증가하는 유아 인구가 블루오션이라고 생각했고 시장 흐름에 맞춰 새롭게 사업을 구성하는데요. 아이들이 늘어나는 만큼 유아용 침대나 유모차, 장난감 등의 수요가 급증할 것을 예상했어요. 1952년 라자러스는 유아용품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칠드런스 바겐타운이라는 새로운 회사를 만들고 유아용품 전문점으로 사업을 전환합니다. 장사의 기본은 진정한 고객이 누구인지 파악하는 게 중요한데 라자러스는 유아용품 전문점을 운영하며 고객이 아이들이 아닌 부모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죠. 이 의미는 부모님이 유아용 침대나 유모차를 구입하지만 재방문율이 급격하게 떨어진다는 건데요. 반면 장난감 고객들은 아이들이라서 부서지거나 실증난 장난감을 대신한 새 장난감을 사기 위해 재방문하는 고객이 많았어요. 이를 통해 장난감과 유아용품이 아이들을 위한 제품이더라도 실질 고객이 다른 상품이라는 걸 알게 되었죠. 이때부터 매장 옆 빈 공간을 빌려 장난감만 한 곳에 모아놓고 할인된 가격에 판매했는데 늘어나는 장난감 수요와 증가하는 고객들로 1957년 두 번째 매장을 오픈하며 장난감만 집중하는 토이저러스라는 별도의 회사를 만듭니다. 토이저러스라는 이름은 장난감의 토이와 자신의 이름 라저러스를 합쳐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어린이 고객이 주요 타겟이다 보니 아이들의 시선을 끌기 위해 알파벳 R을 거꾸로 뒤집어 지금의 로고가 생겨났다고 해요. 장난감이라는 시장이 크리스마스나 기념일 등 특수한 시즌에만 수요가 집중되다 보니 새로운 홍보 방법을 찾아 지속적으로 수요를 만들어내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 시기부터 시작했던 게 바로 TV 광고입니다. 토이저러스의 성장에는 1959년 탄생한 바비 인형의 역할이 큰데요. 남자의 장난감이 주를 이었던 과거와는 달리 여자애들까지 장난감 세계로 발을 디뎌요. 토이저러스는 점차 매장을 확대하며 1966년에는 4개의 매장에서 1200만 달러의 매출을 올리며 규모가 커져갔고 점진적으로 대량 유통이 가능해지면서 장난감 제조사와 유리한 계약 협상을 통해 경쟁사보다 20%에서 많게는 50%까지 낮은 가격으로 판매하며 가격 경쟁력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라저러스는 토이저러스를 전국적인 장난감 체인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인터스테이트 세일즈라는 전국 유통망을 가진 업체에게 판매를 하고 자신은 장난감 판매 담당자로서 새로운 업무를 시작해요. 유통업체와 함께하며 토이저러스는 미국 전역에 매장을 50개로 증가시키는데 장난감 사업을 제외한 다른 사업에서 부진하면서 인터스테이트 세일즈는 1974년 자금난으로 인해 파산을 해요. 모기업의 파산으로 갑작스럽게 위기에 봉착했지만 라자러스는 본인이 직접 인터스테이트 세일즈를 인수하기로 하고 수익성이 없는 사업을 빠르게 정리하며 4년 만에 파산을 극복하죠. 그리고 전국에 있던 인터스테이트 매장을 토이저러스라는 이름으로 변경하고 미국 전역을 아우르는 장난감 전문 업체로 재탄생합니다. 1978년에 72개의 매장을 보유했던 토이저러스가 83년까지 169개의 매장을 확대하며 12.5%라는 높은 시장 점유율을 차지했어요.
승승장구하던 토이저러스는 1980년대부터 다른 업체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하고 풍부한 상품 구색으로 소비자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는데요. 성장을 위해 사업 다각화와 해외 시장 진출이라는 목표를 세워요. 1983년에는 캐나다를 시작으로 영국이나 독일, 호주 등 해외 매장을 설립하죠. 그리고 키드저러스라는 이름으로 어린이용 옷을 저렴하게 판매하는 매장을 시작해요. 1990년이 되자 토이저러스의 매출은 48억 달러로 10년 전과 비교해 10배 이상 증가했죠. 하지만 1994년 71세가 된 라자러스는 고령을 이유로 CEO 자리에서 물러나고 전문 경영인 체제로 변경합니다. 라자러스의 은퇴 이후 토이저러스는 선장을 잃은 배처럼 방향성을 잡지 못해 흔들립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새롭게 떠오르는 경쟁자로 인해 쇠퇴하기 시작하죠. 우선 오프라인에 막강한 경쟁자가 나타나는데 바로 월마트예요. 미국의 전설적인 경영가 샘 얼튼이 창업한 월마트는 소매 시장에서 미국 내 5,000개가 넘는 매장을 거느리며 세계 최대의 슈퍼마켓으로 자리를 잡아요. 2000년이 들면 월마트에서 장난감을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토이저러스의 위상이 흔들립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아마존이라는 또 다른 경쟁자가 나타나는데 1994년 창업한 아마존은 1999년부터 본격적으로 장난감 시장에 진출하고 토이저러스는 위기를 벗어나기 위해 다양한 시도를 했지만 큰 성과가 없었어요. 우위에 있던 가격 경쟁력 또한 서서히 무너지면서 고객들은 이동했고 반전을 가져오지 못했죠. 온라인 쇼핑의 위력을 느낀 토이저러스는 오프라인에서 찾아온 위기를 온라인에서 찾고자 했고 아마존에게 새로운 제안을 하게 돼요. 토이저러스닷컴이라는 자체적인 온라인 사업에서 어려움을 겪었던 토이저러스가 2000년 아마존에게 10년간의 독점 계약을 맺고자 협상을 합니다. 아마존은 별도의 온라인 매장을 구축해주고 토이저러스는 아마존의 인터넷 거래 플랫폼을 사용하며 온라인 매출을 증가시키는 좋은 전략을 펼쳤죠. 수수료로 연간 5천만 달러와 매출액 일부를 지급하는 계약을 체결해요. 초반에는 효과도 좋았는데 크리스마스 기간 동안 1억 2,400만 달러라는 매출을 올리면서 수수료를 지급하고도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이런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03년부터 다른 완구 업체가 아마존에 직접 장난감을 판매하기 시작하는데 10년간 독점 계약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하자 2004년 토이저러스는 아마존을 상대로 소송했고 법원은 두 회사 간의 10년 계약을 파기하고 아마존이 토이저러스에게 5,1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판결했어요. 토이저러스가 새롭게 온라인 사이트를 구축하며 대대적인 투자를 했지만 뒤늦은 온라인 시장 진출은 기존 업체들과 격차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죠. 2차 세계대전 이후 70년간 장난감 제국으로 군림한 토이저러스는 2018년 2월 파산 관리에 들어가며 미국의 전 매장을 폐쇄하겠다고 발표했어요. 토이저러스의 파산은 매출 감소로 시작된 것 같지만 2006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3억 달러 이상의 안정적인 매출을 올려왔는데요. 파산의 표면적인 이유는 부채 관리 실패로 보고 있습니다. 2005년 토이저러스는 두 개의 사모펀드 회사와 부동산 투자 회사에게 66억 달러에 인수되는데요. 세 회사는 인수 금액 중 50억 달러를 토이저러스의 자산 담보로 조달해요. 이러한 매입 방식을 레버리지 매수인 LBO라고 하는데 토이저러스는 사모펀드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부채를 안게 되었고 이로 인해 연간 4억 달러 규모의 이자 비용을 지불하게 되었죠. 2012년 25억 달러 손실을 시작으로 한 해도 수익을 내지 못했던 토이저러스가 늘어가는 적자와 이자 부담으로 점포 확장이나 신사업에 투자할 여력을 잃고 부채를 해결하고 경영을 정상화하기 위해 파산보호 신청을 합니다. 토이저러스가 청산전차를 밟는 2018년 3월 창업주 라자러스도 94세로 별세하며 사업가와 그가 세운 기업이 운명을 함께했죠. 2018년 6월 29일 모든 매장을 영구적으로 폐쇄하면서 토이저러스는 파산을 하게 되는데요. 이 파산은 미국에만 국한되었고 유럽이나 아시아 등 다른 점포는 매각을 통해 회사명은 유지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오프라인 장난감 유통업체였던 토이저러스는 온라인 출현으로 유통구조가 벽변하는 시기에 시장을 놓쳤고 잘못된 재무 판단으로 파산에 직면하였습니다. 이런 사례는 앞으로 유통기업이 변화가 없다면 도태될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주는 사례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